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현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가산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하고 계신 신상복 대표님 모시고 중개보수 관련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목은 한국 중개보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닌 이유, 아닌 세 가지 이유. 네, 그렇죠. 또 거창하게 잡아봤는데 아이고.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또 내용들은 나름 논리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그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 중개업 경력이 한 약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신상복 대표님과 함께 한국 중개보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18일 월요일인데 또 절묘하게 구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10월 19일부터 이제 공포 시행을 하겠다.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의 내용 중에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10월 19일 내일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에 이제 중개보수 관련 요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략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우선은 이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타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개보수는 그 매매가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5천만 원에서 2억 미만까지 그 0.5%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0.6%입니다. 매매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2억에서 9억까지가 0.4%. 기존에는 그 여기에 또 구간이 좀 달랐어요. 그거를 합쳐서 0.4%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9억 이상에서 12억까지는 저기 그 0.5%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조금 나눠지게 되면서 12억에서 15억이라는 구간이 생기면서 0.6% 그리고 15억 이상은 0.7%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12억이 좀 대한민국 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거든요. 중간 가격이니까 이 정도의 거래가 많을 거다. 가장 많다. 네, 가장 많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좀 이게 무슨 세금도 아니고 우리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해서 근데 왜 아픈 건 우리여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격 중개보수 요율이 낮아지게 되면 어쨌든 중개업계 종사자들의 수익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는 엄청 누가 봐도 줄어들죠. 그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 매매세가 뭐 하락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이라는 게 뭐 3, 4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영속이 되고 중개 서비스라는 게 있는 한은 계속 되는 건데 우리가 2008년도나 진짜 그 시절이 그렇게 안 좋을 때는 매매 자체가 그 한 구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중개 사무소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뭐 중개 수수료를 중개 보수를 올려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조정을 보면 한번 내리기는 쉬운데 거기서 올라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중개 요율을 낮췄는데 예를 들어 극단적인 케이스로 시장 가격이 그럼 낮아지면 중개 요율을 다시 올려주겠냐? 그렇죠. 안 올려줄 확률이 훨씬 많지 않겠냐?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새로 바뀐 중개보수 요율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9억 이상 이 구간은 그냥 0.9%로 매매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었는데 맞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생긴 거죠.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그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위 가격이 12억이면 그 이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수료 0.9%에서의 협의를 구간을 나눠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의 그 구간대 중개 보수를 이제 반 가까이 낮췄다 이렇게 보면 그게 정확한 거죠. 상한 요율을 반 가까이 낮췄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중개 보수가 절대 비싼 게 아닌
세 가지 이유에 네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소 좀 감정적인 이야기 이외에 좀 논리적인 네. 이유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네. 뭐가 우선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외국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보수가 네. 항상 우리나라 보수보다는 많다. 네. 그거는 팩트니까 그렇게 정해지면서 그럼에도 그쪽에서는 중개 보수에 따른 서비스가 우리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중개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많은 법률 행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물건에 대한 그 해석들, 네. 법률 해석이나 네. 아니면 물리적 해석 자체도 그 민사적인 부분, 뭐 하자담보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고요. 네. 그리고 중개 그 등기 자체도 법률 서비스 안에 들어가겠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 히스토리나 네. 그 무슨 뭐 구조물에 대해서의 뭐 수리 내역 같은 거는 미국 뭐 주에서는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나 그런 그 서양 쪽에 대한 것들은 네. 그런 빅데이터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법률 같은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기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미국 같은 나라의 중개사들이 그 대한민국 중개사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준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해준다는 거 안에는 그러니까 중개사가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뭐 법률 서비스나 네, 해무 서비스 그러면- 이런 거를 연결해 주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도 대한민국 중개사들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의 해결은 안 하고 왜 중개보수 요율을 그냥 낮추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네, 그렇죠. 네, 한국 중개보수가 네네. 비싼 게 아닌 이유. 네.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어떤 게 이유는 소위 말해서 계약서를 쓸 때 그 수수료를 네. 협의할 수 있다라는 네.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게 되고 있어요. 네. 이게 협의라는 게 정말 네. 안 좋은 거거든요. 예전엔 고정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공정위에서 네. 이거는 그 자유 경쟁에서는 네. 고정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음. 그런 쪽에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는 우리 중개업자들은 네. 스스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음. 지금 수수료 체계에서도 그나마 그 협의 때문에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거기서 또 협의거든요. 네.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생존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해준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최소한 하나의 직업으로서 네.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도 음. 지금 미진하게 가고 있다. 음. 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도 귀결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네. 부자 대자가 아니라 네. 부동산으로 나의 기본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네. 이게 공인중개사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일반적인 부동산에 일반적인 관심 있는 분들도 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소득 전문직이다. 그거 자체에서 벗어나서 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부분이다. 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게 한국 중개보수가 이제 비싼 게 아닌 세 번째 이유가 네. 이거 중개 요율을 낮추게 되면 네. 중개 서비스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개보수가 더 비싸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맞습니다. 방향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지금 많지 않다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막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 마진이 적어서 근데 적어서 못 들어오는 거죠. 덜 적극적. 외국 계열에서도 지금 상가 그것도 빌딩 그쪽으로만 치워질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세제도와 그리고 수수료 때문에 베네핏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업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네, 시장 자체의 마진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리스크 감소하고 뛰어들 만큼 네, 좀 그 메리트가 좀 적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그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2000년도 초부터 제가 자격증 따면서도 네네. 네 그때부터 또 똑같은 일관적인 방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수료는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방안들을 네. 현실화시키는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맡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진짜 맘먹고 하려고 그러면 네. 대기업에서 네.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지금까지 사실 뛰어들고 하고 있는 대기업 없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진이 적다는, 그러니까 중개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의 네. 반증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제목을 다소 좀 자극적이고 비논리적으로 정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다른 중개사분들도 네. 많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이고 이게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식의 제목을 짓게 됐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외국과 비교했을 때 네. 수수료율 자체가 일단 적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외국은 해주는 게 많고 한국은 해주는 게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그런 그 단순 중개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판을 만들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요율을 낮춰버리는 것은 네. 잘못됐다. 두 번째는 협의. 그 시장 가격에 대해서 무슨 중개업이라는 게 네. 우리가 기존에 0.9%에서 0.9%를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거기서 심지어는 낮으면 반값을 네. 받은 상태에서 네. 거기서 또 우리 0.5%, 0.4%, 0.6%가 되면 네. 거기서 또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다 아니면은 정당하다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걸로 생계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네, 발생이 되는 수준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 서비스 질의 저하. 제가 그 중개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직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문제, 해당 업종의 시장의 문제에서 파악하지 않고 그 뭐 다른 이유,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 그런 형식으로 개입이 되면 네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잔뜩이나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고 전문화하고 유능한 인재, 그러니까 이 뭐 인재가 들어온다고 네. 치면 네. 아 여기 이거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 그런 게 있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참치참치 떨어지면 예, 질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진이 적어서 그렇죠. 대기업이나 유능한 인재 참여가 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더 낮추면 이렇게 하고 또 그 아파트 가격 집값이 올라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맥락이면 뭐 세금을 줄이거나 네, 맞습니다. 이런 맥락이 더 앞뒤가 맞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중개사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집단의 마진을 확 줄임으로써 그걸 해결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 효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또 맞지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그렇죠.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중개보수가 절대 많은 게 아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중개보수 관련 내용이 이제 또 소비자분들도 볼 수 있는 영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민감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또 용기 내서 말씀해주신 신상복 대표님의 감사하다는 말씀 이거 문제가 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맞춰보려고 하고요. 이게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마냥 그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중개사분들은 많이 또 공감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